안녕하세요. 수십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런 게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아파트 부자들입니다. 이번 주인공은요, 군대에서 모은 3천만 원으로 10년 만에 50억 원을 만든 36살의 직장인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조금 소설 같겠지만 실화입니다. 다 빚이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다 빚은 아니고요. 50억 원 중에 26억 원이 본인의 차익이고 이거를 더 불려서 아파트 10채를 갖고 계세요. 대체 어떻게 했냐고요? 첫 번째 노하우는요, 미쳤다고 하는 곳에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분은 딱 봐도 집으로 돈을 벌기 어렵겠다고 낙인 찍힌 곳들만 찾아다닌 것 같아요. 뭐 대구라던가 대전, 부산, 창원, 울산 이런 곳인데요. 다들 딱 들으시면 야, 여기서 돈이 된다고?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인구가 100만 명 넘는 곳 중에서 좀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들 위주로 찾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를 수 있는 곳,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지방의 상간 벽지를 찾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원칙은 있었던 거죠. 이런 지역을 선별한 뒤에는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나중에 이 지역에 수요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계속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공급이 별로 없는 곳,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사람들이 찾질 않지만 나중에는 찾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해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실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하기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냥 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순간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가 사실 성공을 좌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이 왜 중요하냐면 돈이 없었을 때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사실 분양권이거든요. 이분은 2009년에 부산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당시 구서동 쌍용예가라는 곳이 있는데 34평, 전용 면적으로 하면 84제곱미터입니다. 여기를 계약금 3천만 원에 웃돈 40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하셨대요. 이게 이제 2년 뒤에 세금을 다 떼고 무려 5천만 원의 차익이 납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매입을 결정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찾던 곳을 이분은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물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분은 왜 이걸 매입을 결정했냐 물어보니까 주변 단지 시세들을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에서 매입 가격만 따라가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 손해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차익을 남겼지만 이런 식으로 자본을 굴려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5천만 원의 차익이 남았으면 본인의 투자금이 있으니까 8천만 원이 됐겠죠. 8천만 원으로 두 채를 사고 두 채에서 수익을 보면 세 채를 사고 세 채에서 네 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자본을 계속 굴리게 되는 사이클이 생기면서 자본이 급속도로 불어난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만큼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물을 하나 고르더라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를 수 있을까? 이건 리스크가 어떤 게 있지? 장점은 뭐가 있지? 미래 가치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들을 되게 아파트 부자분들께서 많이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네이버 경제M 스토리란에 가면은 정확히 어떤 매물을 선택을 했고 어떤 선별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